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불경기의 음식값도 비싸니 어지간한 맛집 아니면 다 망할 듯 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진짜 마진율 줄여서라도 양을 더 주던지 값을 싸게 하든지 해야 하는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음식값 많이 비싸죠. 저는 사실 밖에 음식을 잘 안 사 먹어요. 그래서 체감은 잘 안 돼요. 근데 한 번씩 배달시켜 먹거든요. 한 번씩. 배달 자주 먹진 않아요. 먹는데 시켜 먹을 때만 놀래요. 일단 10,000원미터는 하나도 없고, 치킨도 한 2만원대 중반, 배달백거 포함하면 뭐 2마리 치킨 시키고 뭐 콜라 주문하면 3만원 가까이 되죠. 제가 뭐 수도권이 아닌데 이 정도면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3만원 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 전 금액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가끔씩 배달 뭐 잘 시켜 먹는 사람도 아닌데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사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부담되는 가격이긴 해요. 이게 단순히 뭐 배달 음식만 그런 게 아니라 밖에 파는 음식이 다 비싸요.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 또 어떤 계절이 찾아옵니까? 핫도그하고 어묵, 그리고 이제 붕어빵 계절이 찾아오잖아요. 붕어빵이 작년에 3개 2,000원인가 그랬죠. 3개 2,000원. 조만간 2개 2,000원 하지 않을까요? 어묵도 1개 1,000원씩 팔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 기준 어묵 3개 2,000원, 붕어빵 3개 2,000원, 핫도그 하나 1,500원이었거든요. 근데 핫도그도 조만간 개당 2,000원 받지 않을까? 일반 핫도그요. 거기다가 이제 냉방비 올랐고, 곧 있으면 뭐가 오를 것 같습니까? 난방비죠. 물론 아직 겨울이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면 날씨가 쌀쌀해져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보일러를 가동한다거나 전기 담요를 꺼내는 분들이 생기겠죠. 아마 올해 겨울은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나 모아놓은 돈이 없다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은 정말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원래 겨울이 돈 없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잔인한 계절입니다. 여름보다 더 잔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 예전에 어릴 때 있잖아요, 겨울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어릴 때. 왜냐, 집에 뭐 기질적으로 이제 힘들다 보니까 난방을 못 틀었어요. 저희는 보일러를 안 틀었어요. 보일러 안 틀다 보니 고장났어. 고장났는데 고칠 돈이 없어가지고 수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로지 전기담요만 하나 가지고 버텼거든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살았던 집은 그 샤워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택이라 가지고 너무 추우면 동파가 되거든요. 동파가 되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아파트나 빌라 사시는 분들은 이 말을 공감 못 할 거예요. 못 하는데 좀 허름한 주택에 살아보신 분들 이 말이 뭔지 알 거예요. 겨울이 정말 잔인한 계절입니다. 정말 정말 그냥 삶의 의지를 꺾어버려요 진짜. 그냥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거야. 적당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름 그나나 여름 그냥 더운 거로 치우지. 왜냐하면 여름은 어디 건물 같은 데 들어가면 다 시원하단 말이에요. 근데 겨울은 아니에요. 겨울은. 그래서 겨울은 진짜 돈 없는 사람들 진짜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 음식 특수라는 게 없어요. 배달 음식 뭐 배달 음식 주문이 늘어나고 이제 그런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예전처럼 뭐 막 시켜 먹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값은 또 오르겠죠. 이제 한 3달 지나면 2025년 아닙니까? 시급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음식값이나 배달비 오르겠죠. 오랜만에 명분이 좋으니까. 그럼 과연 지금 시켜먹는 사람이 내년에 시켜먹을까? 이 의문이 들죠. 사실 밖에 음식을 사 먹는다거나 배달 음식을 먹는 분들은 점점 줄고 있어요. 뭐 아예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배달 음식 먹는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어. 그러면 정말 장사가 잘 되는 몇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말 생존하기 힘들 겁니다. 네. 여러분 길가에 가보면 장사가 잘 되는 데 찾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장사가 잘 돼도 앞으로 장사 쭉 잘 된다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장사라는 게 장기 집권이 힘들어요. 항상 뭔가 잘 되면 이 경쟁업체가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사가 지금 잘 되긴 한데 좀 불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보다 자영업자분들이 걱정이 더 많을 겁니다. 이분들은 돈을 들이고 투자를 했잖아요. 거금을 들이고 거기다 대출까지 받으신 분들 많을 텐데 월급쟁이보다 못한 분들 많을 겁니다. 월급쟁이보다. 자영업자 연평균 소득이 1,9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직장인보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직장인 평균 소득이 월평균 실질임금이 355만원이니까 1년 단위로 하면 한 4,300만원 됩니다. 차이가 확 나죠 여러분. 적당히 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자영업자 평균 소득에는 장사가 잘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만큼 잘 되는 분이 적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 장사 잘 되는 한 1% 분들이 거의 한 독식을 하는 분위기예요. 아무튼 앞으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사람들이 물가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이제 쉽게 주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음식을 웬만하면 좀 만들어 먹어야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먹어야 돼 이제는. 예전 해왔던 데대로 난 배달 음식 좋으니까 배달 음식 먹어야지. 귀찮으니까 요리하는 거 싫어. 이랬다가는 가게 유지 안 되는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걱정되는 게 1인 가구분들, 혼자 사는 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인 가구분들은 소득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소득이 높지 않은데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예요. 월세죠 월세. 월급은 적은데 월세를 내고 있어. 그럼 생활비가 쪼들리겠습니까? 안 쪼들리겠습니까? 쪼들려요. 거기다가 각종 이제 세금 인상 때문에 버티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식비를 줄이지 않고서야 운영이 안 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밥을 해 먹어야겠죠. 해 먹으면 해 먹을수록 배달 음식을 찾는 횟수가 줄겠죠.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뭐 자영업자분들 중에 기분이 상한 분도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동안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음식을 많이 사 먹고 배달 음식도 많이 주문했어요. 아무튼 지금은 좀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월급쟁이나 자영업자나.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밥값이 오지게 비싸서 3번 먹을 것을 2번을 줄여서 먹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 아니면 집에서 간식거리 준비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지역도 점심 메뉴가 기가 막히게 가성비가 좋던가 맛이 먹고 나서도 돌아가며 생각날 정도로 진짜 끝내주던지 운영과 맛을 동시에 잡아야지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3번 먹을 거 2번 줄이죠. 근데 저렇게 줄이는 것도 좋지만 아예 뭐 안 먹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웬만하면 식밥을 먹으러 하는 이유가 배달 음식 먹는 것보다 식비 절약이 많이 돼요. 굉장히 많이 됩니다. 사실 1인 가구분들 배달 음식 왜 많이 먹어요? 귀찮아서 먹는 거거든요. 귀찮아. 돈이 많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근데 돈을 모아야 되는데 배달 음식 많이 먹다 보니까 지출이 심하다 보니까 돈이 안 모여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아마 해 먹어야 될 겁니다. 자꾸 편의점 도시락 같은 거 찾지 마. 본인이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 먹어요. 뭐 그렇게 귀찮아 이게. 그냥 계란말이에다 밑반찬 몇 개 넣고 그냥 넣으면 되지 뭐. 싸가면 되지. 여러분 편도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1인 가구분들 귀찮아서 편의점 도시락 먹으면 가성비 좋으니까 뭐 싸게 친다고 하는데 건강 나빠집니다. 살 금방 찝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참에 뭐 배달 음식 끊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너무 1인 가구분들이 좀 배달 음식 의존도가 너무 심했어. 간편식 먹으니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돈도 없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일을 못해요. 그럼 직장 잘리겠죠. 병원비 나와. 당장 생계가 어려워요. 그럼 어떡하실 겁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 지역도 점심 메뉴가 기가 막히게 가성비가 좋던가. 보통 그런 거 있죠. 오피스 지역 가보면 점심 특식으로 해서 점심 메뉴만 좀 싸게 파는 게 있어요. 점심시간대 가가지고 먹으면 가격 할인해서 주는 게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할인하는 것도 아니야. 할인해도 한 9,000원 만원 할 거냐 아마? 맛이 먹고 나서도 돌아서면 생각날 정도로 끝내주던지 운영과 맛을 동시에 잡아야 성공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말이 좋아 쉽지 운영과 맛을 동시에 잡는 건 힘들어요. 맛이 좋으면 운영을 포기해야 돼.
그리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직장인 중에서도 간단하게 도시락 싸움도 많을 거예요, 이게. 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외식을 좋아하고 밖에 파는 음식을 자주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밖에 파는 음식 자주 먹는 나라도 없습니다. 배달 음식을 자주 먹는 나라도 없어요. 배달 음식은 사실 옛날부터 자주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배달 음식은 정말 집에 쌀이 없다거나 이사 갔다거나 아니면 뭐 아버지 이제 보너스 받았다거나 그럴 때 한 번씩 먹었어요. 손님 왔다거나. 그거 아니서 평소에는 그냥 무조건 밥이었어. 무조건 밥. 그 옛날 90년 들어보면 배달 음식 먹는 장면이 없어요. 왜냐? 웬만하면 밥 먹었거든. 웬만하면 그냥 밥에다 찌개 아니면 밥에다 뭐 라면 끓여 먹는다. 이게 다였어, 여러분. 근데 언제부턴가 배달 음식 안 먹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 돼버렸어.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다고 배달 음식이 싸나? 싸지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 지금 단순히 줄인 것만 가지고는 가게 유지가 안 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간단한 레시피 같은 거 배워보신 거 어떻겠습니까? 장도 보고 자꾸 귀찮아하지 마시고. 아무튼 지금은 과거 써왔던 데 쓰면 점점 답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비 사항을 좀 점검해 보시고 특별하게 돈 나가는데 어디가 많이 나가는지 확인해 보시고 적절하게 좀 줄여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